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녹음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치명적인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좌파는 치명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김건희 씨를 어떤 식으로 몰고 갔는가? 인생 전체가 허위와 거품으로 잔뜩 끼어 있는 여자.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커튼 뒤에 숨어서 남편을 이리저리 조정을 하는 여자. 영부인이 되면 뭐 제2의 최순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여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이 파일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 씨는 그런 어떤 음모론에 사로잡히거나 상당히 세상과 인생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영위를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지극히 나름대로 선을 지키는 정상적인 궤도의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녹음된 것, 그런 무방비 녹음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그런 정상적인 범주를 드러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보일 수 있는 감정, 정서, 말투, 이런 것을 보여줬다. 김종인 씨에 관한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잔치판이니까, 우리가 이 윤석열 캠프 쪽이 먹을 것이 있는 잔치판이니까 왜 이리로 오고 싶어 하지 않겠나, 오고 싶어 했다. 뭐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은 그저 누구나 다 사적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수 기자에게도 우리가 돼야 득을 본다. 이재명이 된들 너를 챙겨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준표에 관한 얘기. 홍준표의 무슨 토크 콘서트 모임에 가서 간다고 하니까 비판적인 질문을 좀 해라. 홍준표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질문을 해야 슈퍼챗, 뭐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받는 후원금이죠. 이것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윤석열 후보 측의 부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적나라하고 재밌고 솔직한 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캠프에 와라. 처음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명수 기자가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끌어내려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캠프로 와라. 와서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얼마나 줄 수 있냐, 뭐 그것은 캠프에 와서 네가 하기에 따른 것이다. 네가 잘하는 이런 정보업 같은 걸 해라. 뭐 1억까지도 줄 수 있다. 편한 사이에 누님 동생 이렇게 부르는 사이가 된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뭐 사적으로 잡담식으로 뭐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는 것이 이런 말투나 말하는 내용 이런 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줄리 의혹이라든가 또는 이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이런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할 때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부자인데, 예? 내가 뭐가 아쉬워서 부인이 있는 유부남 남자와 동거를 하겠는가? 그 나는 이제 어떤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이트클럽 같은 어떤 이런 시끄러운 곳 그런 것을 싫어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고 그 도사들을 만나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오히려 더 즐긴다. 이런 얘기, 이런 것은 줄리 의혹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술 마시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이 컴퓨터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일하는 것에 몰두하는 이런 성격이다. 이런 줄리 의혹과 또는 이 동거설 이런 것에 관한 것을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 솔직한 내용 이런 것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바로 얘기를 해버려서 오히려 그런 의혹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MBC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이런 방송을 튼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줄리 의혹과 동거설이 완전히 의혹이 사라져버린 것. 시청자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미투에 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페미니스트 또는 미투와 관련해서 상당히 남성들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느낌은 다를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사석에서 이렇게 주고받듯이 농담 또는 잡담식으로 할 수 있는 말들, 예를 들어서 미투 논쟁으로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남자의 인생이 꼬꾸라지고 어떤 남자들은 무고로 당하고 어떤 여자들은 본인이 좋아해서 관계를 가졌다가도 성폭행 당했다, 성희롱 당했다 이런 식으로 무고를 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피해자들, 비정상적인 피해자들 이런 문화의 어떤 관련해서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다. 그런 어떤 불륜이나 미투로 하려면 돈을 줘야 된다. 보수는 돈을 준다. 근데 진보는 안 준다. 사실상 누구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영화배우와 스캔들을 하고 무상연애를 했다라는 조롱과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잘못 핸들링해서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관한 지적, 아주 솔직한 지적, 적나라한 지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지사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정서를 남편 윤석열 후보와 내가 공유하고 있다. 안 됐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 부부만 이겠습니까? 그런 정서를 또 대변하는 발언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3번에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만 선거 캠프와 관련된 각종 얘기, 선거 캠프가 지금 엉망이다, 동생 같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우리 캠프에 와서 일해라, 내가 남편에게 얘기했다, 일정 이런 거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지금 캠프가 엉망이니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움직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 문제에 관한 어떤 이 분석, 조국 사태 이것을 키운 것이 민주당이다. 그냥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이고 순리적으로 조국 사태를 봤으면 일이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조국에 대한 어떤 이 광기 어린 지지, 그런 표현을 절대 안 썼습니다만은,
제가 해석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임으로써 조국 사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분석.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적은 내부에 있다. 민주당이 탄핵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보다. 오히려 보수가 탄핵을 했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김건희 씨가 무슨 탁월한 정치적 분석 능력을 가진 인물도 아니요. 정세 판단이 지극히 정확한 뭐 그런 인물도 아니요. 그저 정치권 언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후보 부인, 그리고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한 일반적인 시민,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각, 이런 것들을 내비친 것이지, 무슨 좌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선거 캠프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해서 후보를 좌지우지하고 캠프 사람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내용은 적어도 아니라는 점.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네 번째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가혹한 비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비판이냐? 도대체 사업도 그렇게 오래 하고 세상 물정도 알 만큼 알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세상의, 제가 뭐 적나라한 표현을 씁니다만, 세상의 통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감을 잡고 있는 여성이, 인물이 어떻게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가? 서울의 소리가 그동안 우파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독한 방법으로 해악적인 행동을 보였는가? 이런 것을 안다면 아무리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한 번 정도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는 방송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일반인들도 유튜브를 몇 번 보면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세상의 물정을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나 그 이 기자 같은 사람의 성격이나 위상이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을 못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런 매체와 52회, 53회 통화를 할 정도로 관계를 맺었는가? 도대체 그런 사람에게 얻을 정보가 얼마나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월간 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가 와서 강연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김건희 여사 측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내용도 참 별게 없더라. 시사적인 상식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에게 무슨 30분 강연을 시키게 하고 105만 원의 강연료를 주고, 그런 사람을 무슨 동생 취급을 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정도의 인물을 무슨 캠프에 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고, 뭐 1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말도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서울의 소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김건희 씨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 중대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비해서 김건희 씨라고 하는 인물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든가 또는 사고방식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일이 이 정도로 무난하게, 그 나름대로는 오히려 전화 위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일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